무더위가 한창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시간은 흘러가겠죠. 오늘은 그 9, 10월 달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제 연구실이고요. 저는 지금 연구실에서 앉아있는 복장으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꽂이 뒤에 막 이것저것들이 쭉 보이는데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런 곳이니까. 아무튼 일단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월요일과 화요일, 9월과 10월은 월요일과 화요일만 수업을 하겠죠. 물론 11월에는 월요일만 수업을 합니다. 왜냐면은 전공하고 마무리를 쳐야 되니까. 9월과 10월은 단원별로 모의고사를 치를 겁니다. 단원별로 모의고사를 치르는 이유는 뭐냐면 미리 좀 예습을 해갖고 쉬어라 라는 의도입니다. 와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해갖고 오셔서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단원별로 모의고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과 화요일 어떻게 수업이 되냐면 일단 모의고사를 치르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모의고사 두 번째 치르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모의고사가 두 개씩 총 월화 그러니까 일주일에 4개의 모의고사를 치게 되겠죠. 근데 하나의 모의고사에 작은 토픽이 4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8개 토픽, 화요일 날에 8개 토픽 이렇게 되겠죠. 지금 예를 든다면 첫 번째 단원의 교육의 이해 단원 부분이죠. 그 교육의 이해 단원 부분은 6개의 토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첫날 첫 번째 모의고사에 4개의 토픽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의고사 때 그 2개의 토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육 철학에 2개의 토픽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의고사가 끝나면 김인식 교육학에서만 하고 있는 거꾸로 교실 플립티드 러닝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죄송합니다. 이때 그 무엇을 할 거냐면요. 다시 말하면 그 스터디를 하게 될 텐데 이 플립티드 러닝 할 때는 뭘 할 거냐면 그날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내용을 확인하고 나면 모의고사 때 내용을 확인하고 나면 더 이상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들은 상호 교수 제가 얘기했었죠. 상호 교수의 효능이 굉장히 크다. 모르는 사람은 알게 되고 아는 사람은 가르쳐주면서 더 확실해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상호 교수라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첨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호 첨삭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상호 첨삭하기 전에 먼저 자기 스스로의 것을 첨삭하게 되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 것을 첨삭하게 되느냐면요. 제가 설명을 할 때 답안을 나눠 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답안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작성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첨삭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첨삭을 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할 거니까 아무튼 스스로 자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동료 거에 대해서 첨삭을 해주면서 이 사람은 우리 친구는 이런 것이 굉장히 잘 쓰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되겠고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걸 첨삭하면서 이런 부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첨삭을 해 갈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오케이. 첫 번째는 모의고사 보고 설명하고 두 번째 모의고사 보고 설명하고 이 설명할 때 자기가 모의고사 본 걸 가지고 스스로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업이 다 끝나면은 플립티드 러닝을 하면서 그날 공부한 거 그날 모의고사 본 것 중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상호 교수 굉장히 중요한 거 상호 교수 그 다음에 조언될 것들을 돌려가면서 상호 간에 그렇게 첨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월요일, 11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단원별이 아니고 전체 모의고사입니다. 11월 달은, 왜냐면 이제 11월 달은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9월 달과 10월 달은 월, 화 수업을 한다. 그리고 단원별 모의고사를 한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월요일만 수업을 한다. 그런데, 그때는 종합적인 모의고사를 한다. 그 다음에 첨삭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9월, 10월, 11월 달에는 첨삭을 본격적으로 해드려야 되겠죠. 지금 이제 모의고사를 내는 거는 새로운 거를 크리에이티브 하기 위한 거니까 상당히 좀 머리가 아파요. 지금부터 지금 제가 어제도 연구실에 앉아서 이제 모의고사를 지금 제작에 들어갔는데 기존의 것을 뭐 동일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걸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신경이 어떻게 보면 날카롭긴 한데 그거야 뭐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감수해서 열심히 잘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첨삭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기겠죠.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첨삭을 다 해드리면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첨삭을 해드리면 제가 그냥 그거 읽는 데만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겠죠. 근데 그거 읽어서 너는 뭐 예를 들어서 20점 만점에 18점, 너는 한 19점 정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8점 맞았다고 그럽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 나는 합격할 거야.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즉 첨삭을 받는 것은 피드백을 받기 위한 건데 18점, 19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개선이 주된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 갈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스터디를 해서 상호 첨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예를 들면 서론 부분 중에 요 부분만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미심쩍은 거. 아니면 본론 부분의 요 첫 번째 토픽만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첨삭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첨삭을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제가 읽어서 시간 낭비, 그 다음에 저의 힘과 노력의 낭비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학생들이 첨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를 내는 것이지만 저는 똑같은 걸 읽어야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첨삭을 한다?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첨삭을 저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죠. 그 상호 첨삭한 것 중에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 요 부분을 조금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박싱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토시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좀 매끄러운 것까지 좀 봐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첨삭 그냥 몇 점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그 특정 부분을 읽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강생들도 이제 쭉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썼는데 처음부터 쭉 써가지고 여러분들 인강생들끼리 이제 스터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스터디 못 하시는 분들은 쭉 썼는데 선생님 저는 요 부분만 조금 읽어주세요 라는 부분은 조금 그 타이핑을 해서 저한테 보내실 때 조금 이렇게 넓혀서 아니면 조금 더 크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아래아 한글로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아 한글 기능에 이제 그 내용 수정하고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첨삭해서 그쪽 고기를 좀 중점적으로 봐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겠다. 자, 다시 한번 이유는 뭐다? 왜 그렇게 부분 첨삭을 한다고 한다? 그렇죠. 일단 학생이 많다.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거는.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분만 읽어서 좀 더 세밀하게 첨삭을 해서 피드백하는 게 훨씬 더 교육적이다. 오케이. 우리는 여태까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생들을 위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춘 거니까 질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 갈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저한테 첨삭을 맡기신 분들은 제가 월요일 날 저녁 때 첨삭을 해서 화요일 날 리턴이 되겠죠. 화요일 날 언제 리턴이 되느냐면 여러분들 거꾸로 교실할 때 불러서 요건 요렇고 요렇게 쓰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1대1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나눠드리면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면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제 스스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서 첨삭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 저한테 주신 분들은 그렇죠. 제가 화요일 날 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렇게 피드백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꾸로 교실에서 스터디를 하실 때 제가 그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불러서 그렇게 첨삭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월요일은 15분 이상 첨삭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읽으면은 30분까지도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읽으면 되니까는요. 근데 읽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읽겠다. 그리고 화요일은 한 20분 정도. 왜냐면 제가 또 다음 주 또 모의고사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좀 첨삭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료 첨삭이 되고 그 다음에 제 첨삭을 사실은 맨 처음에는 그렇게 좀 받으려고 하겠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항상 보면 그래요. 9월 달에는 첨삭을 저한테 막 받으려고 하지만 이제 10월 달 가면 별로 첨삭을 받을 게 없어. 왜냐면은 저한테 주셨던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지고 여러분 동료 첨삭도 잡혀지니까 아무튼 그래서 한 3번 정도씩 2번 내지 2번 좀 너무 작은가요? 한 3번 뭐 많으면 4번 아무튼 그렇게 정도 제가 첨삭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한테 첨삭을 의뢰를 못 하신 분들은
거꾸로 교실 하실 때요. 제가 이제 교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한테 여러분 갖고 계신 걸 살짝 갖고 오셔서 선생님 저 요 부분만 좀 읽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잠깐 읽어드리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걸리겠어. 그리고 읽고 그때 그 자리에서 요 부분은 이렇게 요 부분은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주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다이나믹하고 좋아요. 저한테 월요일날 주거나 화요일날 저한테 주시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을 강의실에 쓰고 있을 때 동료 평가하고 여러분들 거꾸로 교실할 때 제가 가서 그때 봐드리는 걸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인강생들은 저한테 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거기에 맞도록 알아서 여러분 맞춰서 해드리겠다. 메일은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그렇죠. 거기 블로그에 보시면 제 메일 주소 있으니까 제 메일 주소는 네이버의 그 아이디가 키스에듀입니다. 좀 성정적인가요? 성정적? 키스 KISS EDU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김인식스 에듀케이션의 준말입니다. 멋있죠, 그쵸? 그래서 키스 에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이 8월 며칠이냐 달력 보니까 11일 8월 11일이네요. 8월 11일 굉장히 더운 날씨이긴 합니다. 아직 말복도 지나지 않아서 더운 날씨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강의실에서 에어컨 밑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11월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더위도 또한 지나가리. 그렇죠? 우리들의 지금 공부도 또한 지나가리.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또 다른 걱정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방학 때 아이들 데리고 어딜 가야 되고 이런 거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행복한 꿈을 꾸면서 우리 9월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인식 군단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멋있는 이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화이팅! 뿅!